네, 관련해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전화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오늘 새벽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했고 일주일 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도발 주기가 다시 좀 짧아졌습니다. 뭐 주기도 주기지만요. 일단 예. 이 흐름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어제 핵 협의그룹 출범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동시에 부산항으로 거의 40년 만에 전략 원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 잠수함이 부산항에 입항을 했죠. 예. 자, 네. 그러면요, 오늘 아침 발사를 보면은요, 순안공항에서 2발을 발사를 했는데 네. 사거리가 550km입니다. 이 순안공항에서 부산까지 사거리가 550km예요. 예.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전략 원잠 들어온 것도 굉장히 좀 강하게 어제 김여정이 성명을 통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사 시간을 보면 한 3시, 4시 사이던데 이거는 굉장히 예전 시간과는 좀 많이 다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예상을 하지 못하는 새벽 한 2시, 3시 예. 이 시간대에 이제 발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기를 노린 걸 수도 있는데요. 예. 또 달리 보면은요, 기상 상태가 가장 좋을 때, 그러니까 제일 먼저 기상 상태가 양호해졌을 때를 기다렸다가 양호해지자마자 발사한 것이 아니겠나, 예. 이렇게 올려질 수 있습니다. 예. 네. 켄터키함 말씀을 하셨는데 또 어제 서울에서 한미 간 핵 협의 그룹 출범 회의가 처음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켄터키함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이게 같은 하나의 맥락입니다. 즉 워싱턴 선언에서 나오는 두 가지 구체적인 조치. 자, 그러니까 예. 이 소위 이 켄터키함과 같은 전략 원잠의 한반도 배치 이외에 사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NCG거든요. 예. 이 NCG의 대한민국에서 이제 처음 이 개최를 시작을 한 거고요.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이게 원래는 차관 복급 회의로 알려졌지만은 예. 첫 회의는 지금 차관들이 이제 주재하는 가운데 실행했고, 심지어는 이 회의 시작에 앞서 이제 우리 대통령도 참석을 하면서 예. 이 회의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거죠. 예. 특히나 회의에서 나온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면은 북한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이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정권의 종말에 맞을 것이다. 자, 이 메시지가 작년 한미 양국 국방장관에서 나온 메시지인데 NCG에서 이게 다시 반복이 됐다는 거죠. 그 네. 말은 뭐냐 하면 북한이 전술핵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계속 위협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만에 하나 전술핵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건 핵 사용이고, 북한은 결국 핵에 의해서 이 정권을 끝낼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를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요, 이게 정말 거의 노이로제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네. 40년 만에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이 이제 부산으로 왔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켄터키함이 북한이 보기에는 굉장히 위협적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이 켄터키함은 원래 이게 이제 오하이오급 전략 원잠이라고 그래서 예. 원래는 이제 24개의 발사관을 가져서 그러니까 이 트라이던트 2라고 하는 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24발을 원래 장착을 할 수 있는데, 예. 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이제 핵 군축 협정에 의해서 20발로 제한을 했어요. 네. 네. 제한을 했고, 그럼 대개 이제 원래 이런 SLBM은 전략핵입니다. 즉 전략핵이라는 건 한번 떨어지고 나면은 거의 도시 하나가 완전히 없어지는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전략핵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소위 저위력 핵무기, 우리가 이제 전술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예. 그거에서 좀 파괴력이 약한 저위력 핵무기도 지금 이 켄터키함에는 탑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저위력 핵무기를 갖고 북한이 뭔가 이상한 짓을 한다라고 하면 수뇌부에다가 곧바로 공격을
정밀 타격하듯이 네네. 적 지휘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당연히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두려운 무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는 27일, 그러니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이게 북한이 전승절로 기념하는 7.27 정전협정일이라서 열병식 준비가 한창인 중과 포착이 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전승절을 앞두고 내부 결속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까요? 뭐 당연히 그 내부 결속의 의도도 있죠. 음. 근데 하지만은 아마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부 결속을 위해서는 이것보다는 이런 그 전제적인 미사일 발사보다는 대략 얼마 전에 발사했던 이제 그 고체연료 ICBM인 네. 화성 18 뭐 이제 이런 것들의 성과를 되게 키워야 될 거예요. 그런 네. 것들을 더욱 높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올해 2월에 열병식을 크게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7월에 또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북한 굉장한 지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를 해서라도 이렇게까지 해서 두 차례 크게 해서라도 이 소위 군사적 역량을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게 그게 김정은의 유일한 지도의 성과고 김정은 지도체의 성과고 그다음에 보여줄 게 솔직히 이것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전승절을 앞두고 추가 도발 가능성도 있을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좀 도발을 하게 될지도 짚어주시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미 양국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핵 개발 계속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 오늘 아침 발사로 오늘 새벽 발사로 그걸 일부 입증했지만 그걸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그 얼마 전에 공개했던 화산 31 전술핵 탄두를 결국은 핵실험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차 핵실험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외에도 지금 이제 북한이 소위 이제 5대 그 전략 무기에 해당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고체연료 ICBM이나 다 보여줬는데 지금 아직 못 보여준 게 뭐냐 하면은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탄도미사일 잠수함. 여태까지 보여줬던 잠수함은 시험용이고 예. 실전용 잠수함을 그걸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건 또 새로운 소식인데 미군 장병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판문점에서 견학을 하는 중간에 보도를 보니까 크게 웃고 나서 월북을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상황은 뭐 그 북한 미사일 쏜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이 월북 사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게 외신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예. 지금 이 병사는 주한미군 병사고 국내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에 그 체포돼가지고 해서 수감되어 있다가 풀려나서 미국 본토로 송환되기로 된 인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그 트래비스 킹 이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결국은 이게 지금 미국 본국으로 송환해서 처벌받아야 될 이 병사가 그 어떻게 어떤 그 허점을 활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DMZ 그 투어하는데 끼어 들어가서 거기서 월북을 한 거죠.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예. 군 안에서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월북하는 식으로 해서 도망간 미군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은 이제 이게 굉장히 오래간만인 거죠. 거의 한 40년, 50년 만에 그 정말 처음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JSA에 우리 병사도 있을 건데 그렇게 월북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허술하지 않았나 이런 그 평가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은요. 예. DMZ 투어라고 하는 거는 관광객들이 와서 그걸 개방을 해주면서 보면서 이걸 체험하라고 가게 한 겁니다. 네.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경비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다 혹은 이게 가이드들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예 DMZ 투어를 안 하는 게 낫죠. 예. 예. 자, 어쨌든 이렇게 미군 장병이 북한으로 넘어갔고 북한은 이 병사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될까요? 일단은 아마도 여러 가지 계산을 할 겁니다만은요. 예. 사실 프로파간다에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일찍 밝힌 거죠. 예. 자, 이게 실제 이렇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원래 처벌받기 위한 인원이 도망간 거다. 이것을 사전적으로 밝힘으로써 북한 입장에서 별로 그닥 이렇게 그 활용도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아마 미국은 어떤 형식으로든 이 인원을 되돌려 받으려고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그리고 주한미군이 월북한 사건에 대해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